상대방의 말을 듣자마자 근데요, 하지만 이런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과 그런데는요, 말의 내용을 전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중요한 접속사죠. 뭐 분위기를 전환하다, 기분을 전환하다 이렇게 쓰일 때는 요긴 하지만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용하는 근데요, 하지만 이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으로 불통과 비공감 분위기를 만드는 예를 한번 볼까요? 상대방이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어요. 이제 봄이 오나 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공감하는 걸까요? 정말 쉬워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이게 소통과 불통을 가름하기도 하는데요. 그쵸? 그렇죠. 이런 말이 공감의 말일 겁니다. 상대방이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자 한 말이 아니어도 네, 그래요. 이렇게 말한 것과 상대가 동의를 구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도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쓰면 왠지 말을 전환하면서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전 여전히 추워요. 이때쯤은 은근 더 춥거든요. 설령 너는 안 춥지만 나는 춥다 이런 게 지금 현재 내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객관적으로 온도가 겨울에 비해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온도라면 상대방의 말을 일단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게 소통에서 중요합니다. 동감할 수 없다면 네 정도만 하면 됩니다. 나는 아니다. 뭐가 안 춥냐 이렇게 토론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벼운 날씨 이야기 정도에 가볍게 공감 못할 거 없으니까요. 소통 더 잘하게 하는 것으로요, 상대방의 말을 에코익 반응으로 한 번 더 해주면 좋습니다. 역시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그쵸.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어요. 만약 상대의 말에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 말에 그럴 수 있다, 그렇다 라고 해주는 것, 기본적인 소통일 것 같습니다. 소통은요, 대화도 관계도 안전하게 합니다.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한 반응이 소통의 단절과 관계의 단절을 불러와요. 오늘 그걸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말에 상처받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주위 보면 많죠. 그런데 상처받는 말이 거창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치는 느낌이 들 때, 또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아프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요, 하지만 이건 신중하게 잘 쓸수록 좋겠습니다. 필요한 접속사니까요, 안 쓸 수는 없죠. 언제 쓰느냐? 우선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을 할 때 쓰는 거죠. 따뜻해졌다. 그런데 저는 요즘 같을 때가 더 춥게 느껴진다. 이렇게 내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 자녀 대화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는 소통 여부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하는 거죠.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어요. 이제 봄이 오나 봐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유형인가? 어떻게 반응하는 유형인가요? 볼까요? 하지만 그동안 겨울 날씨 치고는 안 췄던 것 같은데요. 이 대답이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이어도요, 소통에는 적합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라는 말을 안 쓰고 바로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묘하게 치고 들어오는 말도 있습니다. 안 추우세요? 전 아직 추운데요. 이런 반응이죠. 이 지점에서 문득 엄마는 아이의 말에 어떻게 반응 보이는지, 또 우리 아이는 친구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공감 대화법 실제 보여드릴게요. 공감, 반응, 소통, 대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 대화, 아주 조금만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약간만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이제 봄이 오나 보네요 하면 그렇네요. 따뜻해졌어요. 봄이 오나 봐요. 만약 나는 여전히 춥다고 느낀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하고 일단 공감한 후에 내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죠. 아, 근데 날씨는 따뜻해졌는데요. 아, 저는 아직도 내복을 입고 있어요. 라든가. 아우, 날씨 따뜻해졌는데 저는 아직도 외투 입고 있네요. 라든가. 그럼 상대도, 아, 그래요. 맞아요. 이럴 때 기온차가 커서요. 정말 더 조심해야 해요.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쳐주는 것, 자신도 진짜 그렇게 느낀다면 동의의 공감을 표현하고요. 동감은 못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에 공감은 해주는 것, 이게 소통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전혀 동감할 수 없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은 당신과 다르다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정말 나는 춥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라도 굳이 따뜻하긴요. 난 추워서 목도리 하고 나왔는데 하면 어떤가요? 상대방 성격에 따라 바로 어머 아직도 추우세요? 하고 다음 대화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아휴, 내 말에 좀 공감 좀 해주고 자기 말 좀 하지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상대방의 기질과 성격에 맞춰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감 대화의 기본을 지키면 누구와도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먼저 공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말하기 방법입니다. 그렇죠. 따뜻해졌는데 전 여전히 목도리를 하네요. 난 춥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구나 할 상황일 때는 저는 아닌데요 보다 아, 네 하는 정도 선택할 만합니다. 말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듣는 사람을 위한 것도 되는 것. 이런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만 잘 지켜도요. 난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데 하는 상황도 줄일 수 있고요. 오해할 일도, 오해받을 일도 줍니다. 상처받았다라는 말도 훨씬 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화할 때 꼭 그 사람의 마음과 내 감정이 일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화라는 건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소통인 만큼 최소한 기분 나쁘진 않게 소통 대화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 난 당신의 의견에 동감해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없겠지만 아, 넌 그렇구나 라고 공감하고 다음 내 말 이어가는 것.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방 말에 끌려가라는 것 아닙니다. 공감한 후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동감의 말은 뭘까요? 나는 내 생각과 같다. 나도 당신 의견과 같다는 거니까 같을 동자 씁니다. 동감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상대의 말에 아, 네, 아, 그렇죠. 이 말 먼저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정말 날씨 따뜻해졌어요. 이런 겁니다. 오늘은 동감은 못해도 공감을 할 수 있어야 소통, 대화 가능하다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공감 능력은 앞으로도 더 중요한 능력으로 꼽힐 텐데요. 다음 시간엔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공감과 동감의 대화법의 실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